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놀이가 뭐가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창의력을 쑥쑥 길러지는 언어 놀이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어 발달이 좀 지연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입모양을 따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고 환경적으로도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해주는 분위기, 그런 영향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용 언어는 괜찮은데 표현 언어가 조금 늦대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 전달할 수 있을 하나의 되게 세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생각을 잘 표현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호감이 가기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상식이나 지식의 차원을 더 벗어나서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말을 잘하는 스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어진 언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 무서운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등등 그런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은 아이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언어는 어떤 형태, 리듬, 어떤 색상을 못 이어가는 아이들의 그 수준으로 보면은 놀이 여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언어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잖아요. 어떤 뭐 놀이 키트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이가 주고받을 때 뭔가 집중되게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말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는 모든가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터치를 하면 불빛이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원인을 가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눈에 확 띄는 그런 장난감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나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언어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장난감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장난감을 찾았죠. 어린 시절에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에서도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려면요, 아예 사고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단순히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아이가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호기심이 되게 왕성해졌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요, 아이 호기심을, 왕성한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한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거는 왜 그럴까? 너 생각은 어떨까? 이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러 생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의 생각과 비슷한 거, 그럴듯한 것을 고르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특징을 익히게 하는 반대말 놀이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반대는 관계에 있는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반대가 되는 관계.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되게 어렵지만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처럼 일상에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언어 놀이를 통해서 열심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의 특징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데 힘이 될 것 같고요.
반대말 찾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 대립되는 말과 사물을 연결하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어휘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삼형제들이랑 도란도랑 잠자기 전에 누워서 그날 어떻게 지냈었는지 새로운 알게 된 깨알 정보처럼 깨알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나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주는 형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의 경험을 자기 언어 수준에 따라서 막 이야기하는 게 흥미가 생겨가지고 서로 말을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매회 한 번씩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축적이 되는 것처럼 일상에서의 언어적인 표현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창의력 발달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수께끼 놀이라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사전 이렇게 있잖아요. 때론 아이가 그 책을 읽고서 퀴즈 형태대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수수께끼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꼬아서 이제 기발하게 낼 수 있을지 유추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사고가 좀 확장이 됩니다.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의 상상력 자극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수께끼의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또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생각하는 표현도 또 가능하고요. 아이가 문제를 내는 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이제 놀이를 할 때는 아이의 연령과 지적인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1단계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운 형태로, 2단계는 좀 더 어려운 형태로 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뜻밖의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답을 먼저 제시를 하죠. 어른이 생각할 때 좋은 정답을 제시를 하게 되면 아이는 어때요? 스스로 자기의 호기심을 채울 만하고 스스로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꼭 들어보는 거. 저는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엄마, 사람이 중요해? 꽃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저희 막내는 제가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일단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엄마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되게 기발하다. 와, 그 물음에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엄마도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한지, 누구누구는 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라고 되짚어줬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엄마, 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꽃이 중요하지? 사람이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이가. 너는 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너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라고 물어보면 막내는 엄마,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데 꽃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꽃이 더 중요해 라고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듣고 보니 그래, 너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다 라고 지지해줬던 경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호기심이 왕성해지며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확인받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얘가 몰랐던 지식을 알기 위한 질문이었을지 아니면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지 아니면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 없이 물어본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어봐 주는 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틀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다르다. 라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매일 비슷한 답만 이야기를 한다면 몇 가지 정도의 답을 말해주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너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좀 다양한 사고, 자기의 그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놀이를 할 때 가장 언어놀이의 특징은 대화를 통한 대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언어놀이를 하면 아이가 쓰는 말이 풍성해져요. 낱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겠죠.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낱말을 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은 낱말을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계 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낱말놀이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물 이름, 동물 이름, 식물 이름, 장난감 이름 등등 거기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놀이를 통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간단한 어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수준별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베타라며 그 베타의 이름을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 이름을 정해주는 거. 뭐 예전에 전 미꾸라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미꾸라지를 보고서 미꾸, 꾸라, 라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낱말놀이, 낱말 붙이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더 들어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단어 읽기 놀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끝자를 이어가는 단어 연상 놀이죠. 저는 도란도란 아이들이랑 삼형제랑 이제 누워서 단어 읽기 놀이를 좀 많이 해요. 끝말 읽기, 그쵸? 끝말 읽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말에 끝나는 거를 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단어, 고급 어휘를 하려고 하죠. 각자 수준대로. 그래서 2글자 읽기, 3글자 읽기, 4글자 읽기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끝말 읽기 같은 경우는 끝에 나와 있는 거로만 읽지만 2글자 읽기, 3글자 읽기는 이렇게 되겠죠. 소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을까? 라면. 계속 2글자로 된 것만 할 수 있고요. 3글자 읽기라고 했을 때는 소나기, 그럼 기찻길, 길동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무로 시작하는 3글자의 단어들 이렇게 해서 읽기 놀이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비교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낱말을 활용해서 사물의 크기, 형태, 색깔, 역할 등을 비교하면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젓가락이 길까? 숟가락이 길까? 뭐 젓가락이 길까? 전봇대가 길까? 구름이 동그랄까? 네모랄까? 라고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관찰력을 키우게 되고 관찰력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각자의 수준대로 사고한 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뭐 자기 전에 한 번이어도 짤막한 뭐 1분 미만의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로 놀이처럼 표현하는 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나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나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언어놀이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요,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시작은 분명히 누군가를 따르게 되는 지시수행일 수 있을 것이고 모방을 통한 놀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 표현하는 것은 되게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고 나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누군가 친숙한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자기 생각을 능숙하게 해 나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호기심, 창의력 등등이 또 발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거는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사고의 가지가 펴지면서 확장이 됩니다. 내가 어휘에 말했던 그 어휘들이 동화책에 정말 나와 있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나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문장이나 동화를 만들어서 내가 마치 동화 작가가 된 것처럼 동화책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딱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자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계속 해주다 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사고들을 많이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